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기술의 주가의 흐름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 및 이슈, 기술적인 흐름들까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의 이제 어떠한 주가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풍력 발전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제 주가의 수혜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전 관련주의 수혜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그 자회사죠. CGO가 한국석유공사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일단 시작된 상승이 이후에는 원전주로서의 어떤 재료의 확장성을 보이면서 재차 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계측 제어 설비를 국산화해서 국내 원전에 공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뭐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원전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름에 이 블랙아웃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도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가운데, 원전에 대한 어떠한 이제 필요성이 다시 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죠. 탈원전 하면 안 된다, 원전은 오히려 더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하나의 공약으로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좀 탈피하는, 오히려 원전을 좀 육성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대선 공약에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도 지난 이제 7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었던 상황이었고, 좀처럼 이제 바닥을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밀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이 좀 잡혀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이와 함께 제가 보는 이제 기준에서의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보조 지표 속에서도 어느 정도 30에 근접하는, 보통 이제 30m로 떨어지면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30에 거의 근접을 했죠. 30m로까지는 안 갔지만 3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과매도권 구간에 들어왔다,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과매도권 영역이라는 게 어떤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 이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기술의 좀 과매도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락 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5일선 위로도 주가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방향 전환을 다시 이제 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전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봐요. 최근 한두 달 정도 뭐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원전 관련 이슈는 분명히 다시 또 재부각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시점과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재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원전주들이 7월달, 8월달 좀 빠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은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저점 영역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고로 뭐 우리 기술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이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매출액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기네들 포트에 담아가기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매출액이 이거 뭐 1000억도 안 되니까는요. 분기 매출액은 100억 되고,
이번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실적적으로는 이야기할 게 없는데 결국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부각이 됐던 거라서 결국에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주가는 또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최근 흐름에서 이제 희한하게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삽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제 우리가 노란머리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매수, 이 하락 흐름에서 매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 지분이 거의 뭐 1%대에서 3%까지 급증을 했어요. 네, 급증을 쭉 해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많이 들어왔냐면 이거는 뭐 거의 단타였고 30 들어가 30 나갔으니 단타였고 이때가 언제냐면 8월 6일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중하순에는 더 많이 좀 사들였네요. 8월 6일부터 8월 6일이면 요때부터 샀는데 중하순에 요 좀 급락하는 시기에 더 많이 사들였던 것 같아요. 13일 막 이럴 때 더 많이 사들였는데 뭐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꾸준히 잡았으니까는요 평단 자체는 한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매수를 좀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하락하는 그 칼날에서 이제 계속해서 분할로 좀 잡았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얘네들도 이 조정 이후에 나올 반등을 좀 기대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칼날에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만큼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는 그동안에 사놨던 부분들을 수익 보고 분명히 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샀던 물량들이 350만 주 정도 되네요. 350만 주 정도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2,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이제 평단일 테니까는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00 뭐 한 2,300원 잡아볼까요? 2,000 얼마 잡아볼까요? 2,250원 잡아보죠. 2,250원. 그러면 한 78억 정도를 매수한 거예요. 350만 주에 2,250원 정도 잡으면 한 80억 정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온 거다라는 점이 되겠죠. 네, 외국인들이 80억 정도를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한 번 정도 얘네들 뭐 반등 기대하고 이렇게 좀 분할로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기술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보조 지표상에서도 그렇고 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잘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들을 주면 1차적으로는 한 2,500원대가 좀 저항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3,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3,000원대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2,500원 정도를 좀 저항대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수립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밑으로는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의 어떤 지지 또는 이제 어떤 기준 이런 거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후에 반등이 무너지고 나서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2,000원대를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을 좀 보여준다면 최대 2,500원 정도 이 구간이 좀 1차적인 저항대의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되고 있고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반등을 좀 채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현재는 손절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전략을 선택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2,000원대만 깨지지 않으면 외인들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반기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